발제에 앞서서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발제를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20년 전에 바로 이날이었는데요. 어떤 세미나 모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부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나가는 모습, 너무 놀라서 나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구분해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20년이라는 시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잊고 지내다가 제가 이렇게 대구 지하철 참사에 관한 서사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고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그러나 항상 잊고 있었던 이야기를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됐고요. 거기에서 오늘 오신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저 이야기들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들 그리고 생존 피해자의 이야기는 사실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조사해서 이 이야기를 나같이 잊고 지냈거나 무심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그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서사의 힘이고요. 거기에 붙잡혀서 이제 한 연구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만은 재난 기억과 피해자 서사의 복원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제문을 중요 부분만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이 발제문은 2020년 4.16 재단 생명안전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연구 과제입니다. 사회적 재난으로서 대구 지하철 참사의 기억과 서사 연구라는 공동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제가 연구 책임자입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논의나 진행이 좀 일천한 부분입니다. 해보니까 너무 할 것이 연구하고 다뤄야 될 것이 너무 많고요. 특히 피해자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사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혹시 오신 선생님들께서 20년 동안 마음의 피해를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다면 그 피해나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제를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며칠 전에 목요일 저녁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가해자가 자기가 잘 못 봐서 사고가 나서 정말 미안하다,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호회사가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자꾸 말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너무 정신적으로도 좀 지금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발제 이 귀한 자리에 오면서 20년 동안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어떤 그걸 받지 못한 여러 선생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설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참사 20주기. 예, 우리가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알고 있지만 사회적 재난으로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많은 대구 시민들은 알지를 못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택시를 타고 이제 집까지 오면서 택시 기사님한테 이 동네에서 그 팔공산 안전 테마파크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릴까요? 여쭤보니까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바로 그날 2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사님 하신 말씀이
제가 그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상인동 거기에 가스가 폭발해서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사실 그 상인동 그것도 마찬가지 1호선 지하철 공사하면서 사고가 나는 건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1호선의 중앙로역에서 일어났던 그 화재 참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20년입니다라고 하니까 너무 미안해하면서 저 벌써 그렇게 되었나요? 그런데 정말 몰랐다 하면서 시민으로서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택시 기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의외로 그 사건들이 어떻게 돼가고 지금 그분들은 2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사는가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모른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그것들이 좀 전면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제문 39쪽의 가운데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 대구 시민 중에서 이런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대형 참사지만 희생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서사와 기억이 급격히 소고되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됨으로써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봉인이 되었습니다. 재난은 우리 사회에 잠재된 모순을 들춰내고 또 그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재난인데요.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이 미봉책으로 수습된 사회적 재난은 그 지역의 정서와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후유증을 잘 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구를 보고 다른 도시 사람들이 뭐 고담이다 뭐 이렇게 욕하는 그런 비하하는 이야기도 있긴 있었는데요. 참사 20주년이 된 지금 우리가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기억과 논의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재난 이후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것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지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정말 충분히 공론화해서 그것들을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지금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세월호 참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까 지금 노진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회적인 여건들 사람들이 국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 진행 상황들은 세월호는 굉장히 급박하게 쫙 드러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또 못 되었고 그리고 법 제정 이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당국의 어떤 그 대응 방법이나 이런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트라우마의 문제도 중요한데요. 사실 이 대구 지하철 참사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교해 볼 때 일단 저는 서사 연구소자이기 때문에요. 특히 그 세월호 사건은 희생자하고 유가족의 기억과 서사가 전면화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잊지 않겠다고 저도 해마다 4월달 되면 잊지 않겠다는 것을 프로필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애도가 충분하진 않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에 대한 차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재난의 기억에 대한 부재,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기억과 서사의 부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뒷장으로 넘겨가 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기억, 즉 재난 기억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동력을 지니죠. 재난 이후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재난의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시공간의 기억들과 접속하고 각기 다른 재난과 고통의 서사를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하면서 각기 다른 문화적 실천으로서 연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가 터졌을 때 대구에서 지하철 그 희생자 유족회라든지 가족들이 가서 지원을 하고 같이 아파해줬던 거. 그리고 이태원이 터졌을 때 우리가 또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기억과 서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애도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서사를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20년간 소거되거나 희석되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 그 재난의 기억을 복원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작업이 매우 기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적은 것은 아까 노진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째 추모공원 만들어지지 못하고 뭐 위력탑을 만들어준다 했다가 다른 걸로 갔다가 이러면서 정말 그 대구시가 유야무야 해가면서 더 기억을 지우는 방식으로 지금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예, 뒷장에 41쪽에 첫 번째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전면함으로써 고통의 서사를 공유하며 그들의 상처를 사회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희생자와 피해자, 유가족들의 서사를 공론화한 과정에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죽음을 맞이한 희생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애도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 20주기를 이제 맞은 이 시점이야말로 이러한 작업의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장입니다. 재난기억의 재구성과 서사연구의 시계열적 분석입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지는 못하고 계략적으로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김태일 교수님께서 2012년 사실 권영진 시장 들어오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면화가 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정말 우리 난 책임 없다라고 했던 이전 그 당시 시장이나 이후에 이제 기업을 지어가는 그 과정에 비해서 2012년 이후에는 굉장히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에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가해자나 그리고 피해자 수습 잘못했던 대구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구 지하철 참사의 주요 서사고요. 2015년도에 그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 마련된 기업 공간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큰맘 먹고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달에 여기 다녀왔는데요. 여전히 이걸로는 너무나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몇 개 화가의 흔적이 있는 몇 개만 갖다 놓고 당신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대구시가 그것도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던 대구시 행정당국이 자신들의 언어로 그 공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애도와 기억의 장치로서 이 기억 공간은 그렇게 큰 의미와 가치를 두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사회적 재난으로서 대구 지하철 참사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거나 기록한 다양한 서사물과 관련 인터뷰를 기반으로 이 사회적 재난의 기억과 서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적으로 어떤 것들이 형성되었는가를 대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20년 전에 그날 이렇게 했지. 그리고 그 친구는 그렇게 했었지. 그 친구는 어디 갔을까? 지금 뭘 할까?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왜 20년 동안 나는 그걸 잊고 지냈을까? 라고 하면서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애도할 수 있는 어떤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지금 여기 현실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기입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네, 뒷장에 42쪽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2003년 일어난 지 지금 20년이 되었고요. 20년간 초기에 굉장히 우리가 놀랄 만큼 활동들을 했던 분들, 시민단체나 지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시당국과 또 그 피해자, 희생자 대책이나 이런 시민단체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길들을 거치면서 지금 20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팀에서 뉴스 키워드를 20년간 찾아보니까 한 10,000건 이상 됩니다. 그래서 참사 당시에 제일 뉴스 빈도나 서사가 많았고, 그 다음 그 1년 뒤에 추모할 때도 많았고, 그 다음에 세월호가 터졌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원 이후에 또 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계열적으로 크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1년, 지금 제가 4.16 재단에 연구하는 기간이 1년인데 1년으로는 이 연구를 하기에는 턱없이 지금 부족한 그 기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그림 하나 그렸는데요. 여기 보면 그 다양한 20년간의 서사를 유형을
서사 생산자를 기준으로 희생자 피해자가 만들어낸 서사, 그리고 책임 대구시 당이나 이런 책임자 서사, 그리고 시민이나 그 외의 제3의 서사, 이렇게 그 서사의 생산자 유형별로 만들어서 그 생산자가 어떤 건지 세부적으로 만들고 어느 기록물에서 갖고 왔는지 이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료로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게 뉴스 키워드니까요. 뉴스나 인용문, 잡지 이런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로 희생자 서사의 형성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서사 구조를 만들 수 있겠고요. 43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초적인 작업을 통해서 대구 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또 피해자 서사의 형성 과정과 서사의 다양한 의미감을 분석하고 좀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기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일단은 가장 자료가 많은 참사 시점 6개월간 주요 사건과 문제 해결 서사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관계 당국, 대구시가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정부 중앙특별지원단 내려왔고요. 지하철 공사나 또 여러 사회단체, 또 전국적인 또 그 지원단체들 있었고요. 또 희생자 대책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 사고 수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한 시기고요. 이 기간에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 관련 서사들을 이제 외부자의 인식된 형태에 따라서 유형을 하면 지금 한 6가지 유형으로 서사를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44쪽 뒤쪽에 보면 이제 이 유형을 만들어놨는데 이 유형은 사실은 조금 잠정적이고 저희들이 이 유형별로 이렇게 겹쳐지거나 이렇게 중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제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인데요. 예,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개월 기간 내 주요 서사 과정들을 이 유형별로 이렇게 지금 마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03년 사고가 났을 때 경북대학교 홍원아 교수, 그때 건축학부 교수고 지금은 경북대학교 총장님이시죠. 그 건축학부에서 대학원생들하고 대거 내려와서 매우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1년 뒤에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자료를 기반으로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서사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6쪽에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참사 이후 6개월 내 문제 해결 서사는 문제 해결의 부정적인, 그러니까 현실 부정한 이런 문제는 내하고 상관없다. 예컨대 대구시장, 그 당시 대구시장님이나 관련 책임자들은 이거는 내가 이러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유형들 극소수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서로의 그 생각하는 지향점이 달라가지고 이제 갈등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이 이제 신문 매체나 이런 데는 그런 유형들이 굉장히 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서사 분석을 한 경우와 결과 그런 게 강화되는 한편 희생자 추모 유형은 굉장히 적은 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2003년 8월 이후에 진행된 보상 및 추모 사업과 관한 논의가 갈등 속에 첨예화되고 추모공원 건립 등이 무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어떤 상황과 연동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세부 분석 거치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은폐 소거된 희생자 피해자 서사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희생자 서사는 전면화되지 못했나? 세월호 사건이나 또 다른 이제 이번에 본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 신문에서 피해자나 희생자의 이야기들 시리즈로 지금 담고 있죠. 그것은 그 2003년 20년 전과 지금의 어떤 그 SNS라든지 그것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환경이 너무나 달라진 거에서도 비롯됩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20년 전부터 이렇게 서사를 분석하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0년간의 그 서사 분석은 다 10,000건 이상이 넘는데요. 제가 급하게 6개월 이내에 조금만 이걸 살펴보면 기사문이 5,150건, 사설에 194건, 인용문 6,400건이 바로 이제 참사 6개월 이내에 일어났던 거고요. 그 중에서 사건 배우 및 가해자 관한 서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여기서도 희생자나 피해자 서사가 굉장히 약화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지금 이렇게 이 안전법 제정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2003년 지하철 참사에서는 그게 전혀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서사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주요 저서들 목록들을 뽑아봤습니다. 47쪽에 있는데요. 보면 2003년 참사 이후에 중앙특별지원단에서 활동 백서,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그리고 검찰청에서 조사 백서 이런 것들이 빨리 조사한 후에 백서 형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사를 희생자와 추모자의 그 추모 서사를 다룬 거는 이제 대구 문인협회에서 청구로 보낸 편지라는 문집이 한 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사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바로 이제 6개월 참사에서 한 1년 이내의 사건들 지나가는 것들을 보고하는 경북대학교 건축학부의 연구조사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참사 1년 이후라는 또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 가족이신 윤근쌤과 또 김종국 선생님이 아빠 나비집을 지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5년, 2006년에는 화재사고 백서나 학술 심포지움의 형식으로 주요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희생자 피해자 서사기 때문에 이 관련 저서 2권인 청구로 보내는 편지하고 아빠 나비집을 지어요. 이 2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장을 넘겨보시면요. 48쪽입니다. 제가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건 구성과 진행, 진상규명에 관한 것들이 많고 희생자, 피해자들에 대한 서사가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좀 정말 의아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생존 피해자의 서사가 되게 없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6개월경에 참사 이후 6개월경에 발간된 청구로 보내는 편지는 이게 이제 희생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대구 문인협회 회원들을 이 중심이 되었고 그 외에 여타 문인들 그리고 문해지에서 추모하는 글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추모글을 만들어가지고 자료집 책을 문집을 냈고요.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의 글은 제일 뒷부분에 아주 조금 그것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피해 생존자의 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 나비집을 지어요는 우리 희생자 윤지은의 일기와 희생자를 기리는 유가족 그리고 지인들이 추모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희생자 서사가 단독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윤근 선생님 오셨을 것 같은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외에 책 만들어진 이후에 19년간의 기록물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꼭 함께 다루어서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게 대구 시민들이 그 고담 도시의 시민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애도가 충분히 일어나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피해자, 희생자 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에 오신 많은 희생자 대책위원회 여러분들의 협조 그리고 같이 연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단락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에 남아있는 희생자 피해자 서사는 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이들 서사가 지닌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지난 2022년 5월 5일에 방송된 SBS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의 이야기 꼬꼬무라고 하는데요. 그날 방송에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3명의 진행자가 각각의 패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야기 즉
서사가 전체 방송의 내용을 이끌어갑니다. 전하지 못한 목소리에서 지화철 1080호 미스테리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사건 개요와 그 과정에서 피해가 극대화된 원인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진행자들이 주고받은 이야기 형식을 통해 사건의 개요와 전개가 매우 선명하게 전달되었고요. 패널들을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패널들을 가장 격동하게 한 것은 그런 사건의 개요와 진행이 아니라 바로 희생자와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부분 일부를 캡처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잿더미가 된 지하철과 지하도의 검은 흔적들이 패널들과 시청자들에게 다목감을 주었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격동하게 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전시회라는 희생자 유류품 전시회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패널들 전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았던 특정 패널이 있었는데 그 패널이 이 유류품 보면서 확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유족들의 개별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 패널들은 주체하지 못한 울음을 터뜨리면서 격동했습니다. 이 희생자 서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류품 더미에서 딸의 물건을 찾으며 아이의 부재를 실감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나 어렵사리 찾은 아내와 아이의 유류품을 통해 그들이 희생되었음을 본인이 증명해야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딸의 탄생과 성장을 기록해두고 이제 딸의 결혼식 선물로 전해줄 희망을 간직해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제껏 어떤 서사도 발휘하지 못했던 감흥이 생성된 것입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듣던 패널들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지하철의 설비 소재가 교체되고 화재 대비 매뉴얼이 마련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교차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늦었지만 함께 애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패널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목소리를 보고 들은 그날의 시청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청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고요. 그날 꼬꼬무에서 방송된 전하지 못한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이 연구도 그리고 이 글을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희생자 피해자의 서사를 듣는 일은 사회적 재난이 일성화된 현대사에서는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의 기억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 또 세월호,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1995년 삼풍 백화점 참사까지 이외에도 지금 무수히 많은 사회적 재난들, 지금 튀르키예의 그 지진 피해라든지 이 무수히 많은 사회적 재난들이 각기 다른 시공간의 기억들과 접속하면서 그들의 기억과 고통의 서사들과 이어갈 것입니다. 또 다른 재난과 고통의 서사에 민감하며 사유하고 또 연대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초고되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 그 재난의 기억을 복원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주목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있었던 4.16 재난의 연구 세미나에서 발표한 김문수 선생님, 삼풍백화점 때 동생을 잃은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참사 이후 28년 동안 그때의 생생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는 그분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들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에 관한 연구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자, 피해자와 연구자 혹은 그 기관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서사와 기록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진행될 때 사회적 재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변화될 것이며 그 가운데 진정한 사회적 애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 글을 마치면서 그 부분을 잠시 짧게 읽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결국은 이제 2.18 재단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대구 지하철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억과 서사들을 모으는 아카이브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난의 기억 저장소로서 재난 아카이브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아마 세월호도 그 작업들을 충실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태원도 지금 그렇게 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지하철의 재난 기업과 그 피해자, 희생자 소사의 복원 작업은 이런 아카이브 작업을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20년간 집적된 기존의 서사들을 발굴하고 기록하고 또 이제 20주기를 맞이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아까 제가 임 교수님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집 내고 나서 19년 동안 얼마나 투쟁하면서 당국에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서사들을 발굴해서 정리해서 아카이빙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다른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고 함께 우리가 분노하고 그런 당국에 대응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바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대구 사회 대응의 시기열적 흐름 속에서 희생자 서사의 형성 과정 구조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희생자 서사의 전면화가 왜 중요한지를 논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재난으로서 대형 참사 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서 희생자 서사의 기록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함께 대형 참사 대응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사회적으로 재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를 맞이해서 문제 당사자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활동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연구하는 이것들은 20년간, 지난 20년간의 서사 기록과 함께 20주기 이후에 만들어진 서사 또 발굴되는 그간의 이야기들을 연구를 해서 한축으로는 지하철 참사 희생자 서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또 나머지 실천적인 축으로는 20주기 화해와 협력을 나가는 포럼이라든지 기타 세미나 등 이런 행사들을 만들면서 결국은 지하철 참사의 갈등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장과 합의를 마련하는 어떤 계기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단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 맡은 사람으로서